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정리하는 법. 60대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듣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할머니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고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 힘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모임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 경쟁이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 김영수 씨는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았을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자책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자. 내 행복이 우선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임은 필요 없다. 모임을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나와? 김영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편하지 않아요. 비교하고 자랑하는 분위기가 힘들어요. 친구들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나가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다.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의 경우입니다. 이웃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야기 상대가 생겨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한두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씨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할머니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인데 어떻게 쫓아내나.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오셨구나.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씨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용기를 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왔을 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요즘 제가 바빠요.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 후 방문이 줄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자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경계를 정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관계가 변했습니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빌려줬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또 빌렸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불편했습니다. 친구인데 돈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계속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갚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댔습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순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결국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이순자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거절할 걸. 돈과 우정을 섞으면 안 되는데. 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다른 관계들도 점검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가?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 정리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최철수 씨는 가족 관계로 힘들었습니다. 조카가 자들 찾아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한다며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갚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최철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조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가족이 말했습니다. 삼촌, 그만 도와주세요. 조카가 이용하고 있어요. 최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조카가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네 스스로 해결해라. 조카는 화를 냈습니다. 발길을 끊었습니다. 최철수 씨는 서운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다. 나도 지킬 권리가 있다.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정미숙 씨의 경우입니다.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뒤에서 정미숙 씨 험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네 이야기를 하더라. 안 좋게 말더라. 정미숙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선 험담을 하다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험담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친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 씨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배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진짜 친구는 뒤에서도 나를 지켜준다. 선별이 필요하다. 전주에 사는 65세 한경수 씨는 동호회를 그만뒀습니다. 등산 동호였습니다. 10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수 씨는 끼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켰습니다. 양쪽에서 눈치를 줬습니다. 등산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는 것보다 사람 관계가 더 피곤했습니다. 한경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계속할까 그만둘까?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회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산에 가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한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리지어 다닐 필요 없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임은 과감히 떠나도 된다. 혼자도 괜찮다. 울산에 사는 70세 김동수 씨는 친구를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친구들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 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진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적은 수의 좋은 친구가 많은 수의 피곤한 친구보다 낫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김동수 씨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송미경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힘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다. 당연한 권리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소미경 씨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균형을 찾았습니다. 힘든 관계를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송미경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는 끊어도 됩니다. 경계를 정하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 분명히 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불편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경계를 받아들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힘든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